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커스패스 국어 대표 강사 유성민입니다. 이 시간 2016년도 합격의 필승 전략을 세우고 있는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2016년도 국어 공무원 국어 시험의 합격의 전략, 학습 전략을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2016년도에 공무원 국어 시험의 출제를 예상을 해보면 국가직 같은 경우는 지방직과 서울시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난이도다. 여러분, 이게 낮은 난이도라는 것은 결국 합격의 커트라인이 높다는 거죠. 됐습니까? 어법과 비문학의 비중이 크다. 국가직은 철저하게 어법, 비문학 중심이라고. 특히 비문학의 비중이 다른 지방직이나 서울시 시험보다 높고 유형도 다양합니다. 두 번째, 수능 시험 등 타 시험의 문형에 영향을 받은 문제가 출제될 것으로 예상되는 정도가 아니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직은 몇 년 전부터 제8차 교육과정이 개편되기 이전부터 화법 문제를 냈고 작문 문제를 꾸준하게 출제했더랬습니다. 문학은 고전 수필 시조, 특히 국가직은 시조 문제는 거의 나온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현대문학은 생소한 지문의 출제 가능성도 높다. 됐습니까? 한자 성어를 제외한 한자 문제가 출제되지 않았다. 됐습니까? 그래서 국가직은 한자 성어 정도는 완벽하게 정리해야 됩니다. 됐습니까? 지방직은 어법의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그 다음에 영역 자체가 아주 광범위하다. 국가직보다 오히려 한자도 세 문제가 나오고. 됐습니까? 한자, 어휘, 문학, 비문학 골고루 넓게 출제하고 있습니다. 문학 문제가 다른 시험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많이 출제되고 있고 운문도 중요하지만 산문문학의 출제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산문문학이 출제된다는 것은 결국 글을 정확하게 읽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죠? 시는 짧으니까 금방 문제를 푸는데 어려움이 없지만 소설 같은 경우에는 지문이 길기 때문에 정확한 독해력이 요구가 된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한자나 한자성어 고유어 속담. 특히 지방직은 한자에 대한 학습은 꾸준하게 해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죠. 해커스패스의 포켓북 충분하다. 됐습니까? 서울시 시험 봅시다. 세 번째. 서울시 시험은 국가직이나 지방직에 비해서 아주 독특합니다. 그죠? 독특하다는 말은 결국 이질적인 문제를 많이 낸다. 특히 사제선다로 바뀌면서 어법 문제가 좀 줄지 않을까, 수능 문제의 패턴으로 바뀌지 않을까라고 선생님은 예상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어법 문제는 계속 유지하고 있고 수능식의 문제보다 자기네들의 나름대로의 독특한 스타일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어법 문제에서는 고전문법 관련된 문제가 출제되었다. 그래서 중세국어를 서울시는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된다. 원래 중세국어 정도는요, 7급 시험 정도는 준비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서울시 시험 문제는 어법에서도 중세국어 문법을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들어가야 되겠다. 그 다음에 문학 독해 문제의 비중이 타 시험에 비해서 이제 문학 자체가 산문보다 운문 중심으로 출제가 많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와 관련된 문학 문제. 다음 중 서울을 배경으로 한 작품은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런 식의 서울시와 관련된 문학 문제는 꾸준하게 출제되고 있습니다. 거의 빼먹지 않고 내니까 기출된 문제들을 톱어보면서 정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학사와 관련된 문제들. 국가직이나 지방직 어느 시험에도 문학사 시험은 출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꾸준하게 이 문학사 문제를 출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심화반 이론 강의할 때 반드시 문학사는 완벽하게 선생님이 서머리 해드릴 때 정리해 두는 게 좋겠습니다. 2016년도에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의 필승의 전략은 첫 번째, 출제 포인트 중심으로 개념 학습을 확실하게 해야 된다. 선생님이 누누이 강조하죠. 제일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개념이 제일 중요하다. 개념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시험장에 들어가 가지고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해본 적 있죠? 이거 봤는데, 이거 수업 시간에 들었는데, 이거 책에 있었는데, 이 소리만 지르다가 나온다고. 이해하시겠죠? 개념이 되어 있으면 바로 딱 문제를 보자마자 이게 파생어를 묻는 문제네. 이게 어문 변동에서 지금
탈락과 축약을 구별하는 문제네. 이 정도를 완벽하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문제를 풀려면 결국 중심 개념을 완벽하게 잡고 있어야 된다. 거기다가 플러스 문제풀이를 통한 실전 유형을 적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합격 전략을 위한 우리 기본 이론반 강의는, 선생님의 기본 이론반 강의는 빈출되는 포인트 중심으로 확실하고 탄탄하게 기초를 쌓는 강의입니다. 특히 어법만 강의하는 게 우리 기본 이론반 강의입니다. 기본 이론반 강의 시간에는 어법의 기본적인 핵심만 정리해 주는 게 아니라 선생님의 Y노트, 어법을 써머리할 수 있는 Y노트를 제공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집에서 복습할 때도 편하고 또 여러분들이 개인 노트를 만들 때도 도움이 될 수 있게 Y노트를 제공하고 그걸 통해서 수업의 능률을 배가하고 있습니다. 매주 2회 복습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출제하고 있고 또 다량의 기출된 핸드아웃, 실전 문제가 들어있는 핸드아웃을 통해서 매 시간마다 어법의 기본기를 철저하게 점검하는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이론반 강의를 제대로 듣기만 하면 어법을 완벽하게 정리할 수 있겠다. 선생님의 확신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심화 이론반 강의는 기본 이론반 강의에서 뭐 한다 했죠? 어법만 완벽하게 정리합니다. 심화 이론반 강의는 비문학과 문학의 핵심 이론, 그 다음에 실전 독해, 실전 작품 감상, 그죠? 이렇게 완벽하게 정리하는 시간이 바로 심화 이론반 강의입니다. 다양한 비문학 지문, 그 다음에 최신 문제들을 공부할 수 있고 대처할 수 있는 학습법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기본이 되는 문학 작품 정리, 그 다음에 문학의 이론, 그 다음에 작품 문학사, 되죠? 이것들을 확실하고 명쾌하게 정리하는 시간이 바로 심화 이론반 시간입니다. 우리 심화 이론반을 통해서는 여러분 난이도가 어떠하든지 간에 지문의 장르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 다음에 과학 지문인지 기술 지문인지 사회 지문인지 경제 지문인지 어떤 지문이더라도 정확하게 읽어낼 수 있는 독해력을 배양하는 시간이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시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시 작품 감상법, 소설 같은 경우에는 소설 작품 감상법을 통해서 어떤 작품이 출제되더라도 여러분 혼자서 읽어낼 수 있는 독해력을 강화하는 게 심화 이론반 강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본 이론과 심화 이론반을 공부하시고 나면 국어 공부의 기본적인 틀은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나면 문제풀이반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됐습니까? 문제풀이반은 기출문제풀이반도 있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테마별 예상문제풀이반도 있습니다. 테마별 예상문제풀이반. 원래 심화이론반 강의를 들은 수험생들은 기출문제를 바로 들어가기 전에 테마별 예상문제 풀이반을 강의를 듣는 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왜냐하면 테마별 예상문제 풀이반은요, 어문에 대한 이론 정리 완벽하게 짧게, 그 다음에 어문과 관련된 문제들만 쫙, 그 다음에 단어에 대한 이론 딱 정리하고 그 다음에 단어와 관련된 문제들을 내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배운 부분들을 확실하게 한 번 더 재습득할 수 있는 시간이 테마별 예상문제 풀이반입니다. 이게 이루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기출문제 풀이반으로 오시면 됩니다. 기출문제 풀이반은 한 5개년 이상의 공무원 시험,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 가끔씩 기타 영역, 기타 직렬을 가지고 핵심 유형 문제를 풀 수 있고 실전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이고 중요한 문제풀이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결국 이제 시험을 2달 정도 남겨놓았을 때 파이널로 마지막으로 실전 동형 모의고사를 제공합니다. 실전과 가장 유사한 최신의 유형의 문제풀이를 통해서 실전 적용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 실전 모의고사는요, 우리 해커스의 아주 능력 있는 우리 교재 연구소에서 제공하는 교재에다가 거기다가 조금 더 선생님이 외부 지필진들, 외부의 현재 교사들이라든지 그죠? 교수진들에게 의뢰를 해가지고
문항당 5만 원 정도의 아주 고급스러운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외부 모의고사를 제공하는 것이 실전 동형 모의고사 시간입니다. 이렇게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제시한 대로 가장 중요한 것은 합격의 비법은 뭐라고요? 기본기와 기초를 튼튼하게 가지는 것이다. 그러려면 결국은 뭐 한다고? 기초를 튼튼하게 학습하려면 학습의 커리큘럼이 좋아야 된다. 됐습니까? 학습의 커리큘럼이 뭐라고요? 기본 이론만 통해서 어법 문제를 확실하게 정리하고 심화 이론반을 통해서 비문학 독해법이라든지 문학 작품 감상법을 완벽하게 공부한 뒤에 이제 합격의 문을 열어젖힌 뒤에 테마별 예상 문제 풀이반, 그 다음에 출제 문제, 그죠? 기출 문제 풀이반, 마지막으로 실전 동형 모의고사를 통해서 2016년도에 공무원 국어시험 합격의 길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선생님과 함께 2016년도 이제 뭐 많이 남지 않았죠. 여러분들과 함께 땀을 흘리고 함께 뛰고 함께 웃으며 함께 울면서 합격의 길로 함께 가십시다. 선생님이 우리 해커스페이스 공무원 수험생들과 함께 합격의 길로 함께 달려가겠습니다. 화이팅!